네, 이렇게 오늘도 수익버스부터 만나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양시장 안에서도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월등히 많고요. 그렇게 과거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우리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담자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루 이틀 늘어나다 보니까 더 이상 매수할 여력도 없다, 저력도 없다는 분들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시장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들, 또 SNS상에서 떠들고 있는 이야기들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유세벽 대표, 이건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의 도움이 오늘 좀 간절히 필요합니다.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증시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오가고 있는지 텔레그램 방으로 바로 한번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부터 이런 차트가 올라왔습니다. 그냥 코스피, 코스닥의 장중 차트예요. 벌써부터 왜 떨어지고 있느냐, 왜 이렇게까지 밀리냐. 코스닥이 오전부터 개장하자마자 밀렸고 1% 넘는 하락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밀리라고 봤더니 글로벌 증시 안에서 유독 국내 증시만 오전장에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의 경우에도 물론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합해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는데 왜 우리 증시만 이렇게까지 밀렸을까 하는 분석을 보니 한지영 애널리스트의 오늘 텔레그램 글이 보였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 고용 경계 심리와 브로드컴 가이던스 부진 여파 등 기존의 불확실성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신규 악재나 모르는 블랙스완 악재가 출현한 건 아니다라고 했고요. 다른 나라 증시들은 양호하다라는 점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더 고민을 안기고 있다. 아무래도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되려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외국인의 단기 환창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국내 시장이 유독 많이 밀린다라는 게 초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가 호황기가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건 아는데 왜 그 와중에 국내 증시는 남들보다 더 많이 밀릴까? 이게 그냥 단순히 투자 심리의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플러스 알파의 악재가 있을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좀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 특히 미국 시장이 어젯밤은 좀 견조했지만 지금 추세를 보면 약간 조정 국면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이유는 조정 국면에 들어간 이유로 지금 들고 있는 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도 우리나라 비슷하게 세론이 나오면서 빠지죠. 가이던스 핑계를 대면서.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 이유 자체가 경기 침체 우려,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의 경기가 둔화가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가장 미국의 지금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이. 그러니까 어제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급락이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의 하락폭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조정 국면에 진입했던 원인 자체가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아직 경기 침체라고 단언하기 좀 어렵고 오늘 아마 이제 실업률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심리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경계 심리도 우리나라 증시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예민한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먼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근데 잘 보시면 최근에 하락이 이제 거래가 막 터지면서 투매가 나오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거래가 죽으면서 빠지고 있거든요. 슬슬 밀리죠. 그렇죠. 이런 거는 뭐냐면 사주는 사람이 부족하다, 효과가 얇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이제 수급 공백이 좀 생겨 있는 상황에서 불안한 쪽에서 조금만 팔아도 지수가 금방 내려가는, 주가 바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시장도 제가 볼 때는 분기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9월 한 16일 정도 지나서 우리 추석 연휴가 끝나봐야 네. 이게 조정이 끝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을 갈지 조정을 더 받을지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런 이제 FOMC라는 큰 회의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9월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금리 인하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거야라고 보는 쪽도 있고 네. 금리 인하가 오히려 하락의 모멘텀이 될 거야라고 보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방향이 미국도 안정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외국인들도 오늘 정도의 그 매도세라든지 선물에 1,200억 정도의 매도세로 이렇게 증시가 많이 빠진다는 거는 네.
호가가 얇아졌다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타 증시보다 더 많이 밀리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만의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락을 받쳐줄 만한 매수 수급이 없다라는 게 수급이 지금 많이 가라앉아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융투자 금투세를 꼽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역시도 정말 지금 투자 심리 위축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이제 뭐 불안 요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장이 빠지면 네네. 어딘가에 핑계를 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 올라갈 땐 금투세 얘기 안 나오다가 네. 장 빠지면 금투세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핑계거리가 하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뭐 되든 시행이 되든 유예가 되든 뭐 폐지가 되든 이제 결정이 좀 빨리 나야 그러니까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이상 핑계거리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뭐 양쪽 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논의를 하고 있을 텐데 정치권에서 어차피 이건 연말까지 끌고 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올해까지는 금투세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한 11월 이후가 돼야지 뭐 어떻게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예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핑계거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심리 악화에 동조하는, 일조하는 그런 영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다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 더불어 오늘 뭐 이스라엘의 휴전 협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 기사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시장 하락에 한몫을 했다라는 글이 텔레그램 방에 올라왔더라고요. 네. 대표님 그 영향도 있습니까?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저는 이 부분은 벌써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대선을 앞둔 지금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잘 언급을 해주셨는데 FOMC 그러니까 그것이 지나면서 이제 추석 지나고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는 어쨌든 바이든 정권이 해리스 정권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빠르게 선제적인 타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이스라엘 관련 이런 휴전 협정 이런 부분들은 방산 쪽에 살짝의 모멘텀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 조금 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큰 증시의 흐름은 저는 이제 9월 중순 이후 이제 방향성은 명확해질 것이다.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적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의 적기로 삼아야 된다. 정말 그 전략이 맞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 투자자분들도 이제 그래요. 저가 매수 기회 그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장에서 하락할 때마다 희망을 놓지 않았는데 지금 코스피가 4거래 연속 내려지면서 3,000피는 물론 지금 2,700, 2,600도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보합을 유지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좀 아쉽지만 2%가량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반도체 대장 삼성전자가 좀 나름 버텨주고 있다는 거에 의미 부여를 좀 해볼 수 있을지요? 뭐 특별한 의미 부여라기보다는 더 빼고 싶지 않은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더 빼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게 지금 삼성전자 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이제 외국인들의 뷰는 지금 뭐 그렇게 더 여기서 하락이 나오기에는 좀 애매한 자리. 오늘 그 선물 매도 이런 거 보면 과감하게 밑으로 안 던지고 있죠. 네.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올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이제 CLSA에서 또 한번 삼성전자 목표가를 뭐 69,000원으로 이제 68,000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문제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다 알고 있는 노이즈를 조금 더 확인하는 정도. 그 한국분 있으신 거니까 그냥 네.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이거보다는 사실은 8월 이제 실업률 가이던스가 오늘 나오겠죠. 실업률이 발표가 될 텐데 7월 달에 4.3% 나왔으니까 이게 4.2%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지금 자막에 제가 잘못 써가지고 8월 실업률입니다. 8월 실업률이요. 네, 8월 실업률 가이던스가 4.2% 이하가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만약에 4.4가 나온다든지 뭐 4.3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또 한번 경기 침체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또 시장이 발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확실해지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9월은 뭔가 자꾸 확인하려고 할 게 많을 겁니다. FOMC도 확인해야 되고 또 지역적으로는 반도체 쪽에서는 마이크론 실적도 확인하려고 할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지금 근데 반도체 하락 원인은 HBM이 아니라 레거시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가 여전히
수요 둔화가 여전히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결국엔 AI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휴대폰이랑 뭐 PC랑 안 산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리포트도 영문 리포트도 잘 보시면 네. 예, 제가 그 짧은 영어로도 이렇게 좀 보면 예, 여전히 그 서버 쪽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SD도 좋고 그러니까 좋은 쪽은 되게 좋은데 전반적으로 크게 이끌고 간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 분야가 제일 큰 분야가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널리스트의 뷰는 어차피 외국계는 조금 빨리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숫자만 좀 나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목표가 네. 상향 리포트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지금은 조금 그냥 여유롭게 지켜보셔야 된다. 너무 예민해지면 짜증만 나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땐 조금 여유롭게 드라마 보시면서 좀 쉬셔야 된다. 약간 시장 안에서 눈높이도 낮추고 기대 요인도 좀 낮추면서 내가 평정심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반도체들의 하락 요인이 AI 반도체, 뭐 AI 칩 얼마나 사용돼 그리고 그 AI 통해서 수익성이 가득해? 라는 의구심으로 시작했다면 지금은 이 레거시 반도체 수요 둔화, 다시 말해서 소비 둔화, 경기 둔화로 이어지면서 우려가 커진 것이다라고 최근에 반도체주를 둘러싸고 있는 악재 요인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매도하기는 사실 좀 늦었다라는 판단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앞서 우리 대표님은 매수 기회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현재 구간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분할 매수라는 관점이 있을 텐데 네. 그 시기를 고용지표 확인하고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들어가면 늦습니까? 늦지 않습니까? 저는 CPI, PPI 다음 주에 있잖아요. 네. 그거 확인 이후에 저는 이제 추석을 맞아서 대금들도 좀 빠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가 좀 적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반적으로 증시가 9월 달에 약했다라고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경기 침체 둔화 이런 우려 요인들이 20년도부터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은 11월 달에는 언제 그랬냐는 대참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 지금 조정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간만 잘 넘긴다면 슬기롭게 넘긴다면 저는 오히려 계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 둔화, 국면 이런 것들이 가장 민감한 경기 민감 섹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라던가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라던가 반도체 대장 두 형님들이 저는 지금의 가격대를 어느 정도 지켜주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7만 원을 이탈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한 달 정도의 쉬어감의 공백기는 있는데 그 이후에 세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면서 좀 여유를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간 방어주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했던 금융주들이 오늘 나름 버텨주고 있고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빨간불 켜고 있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약바이오도 경기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왜냐? 아픈 거는 어떻게든 소비를 못 줄이니까.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경기 방어주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오늘 시총 상위에서 나름 버텨주고 있는 종목 위주로 포트를 좀 구성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대안을 찾으려면 이제 또 그렇죠. 이제 반도체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면 일부 조금밖에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현금이 있다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가야 수익이 날 것이냐라고 지금 다들 이제 찾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안으로 나왔던 게 뭐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경기 방어 관련돼서 가려면 지금 제일 좋은 거는 뭐 이미 다 올랐죠. SK텔레콤, 뭐 KTNG 이런 종목들 올랐습니다. 네. 그건 이제 약간 밸류업과 같이 엮여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항상 이게 피난처를 잘못 찾으면 못 빠져나오고 거기에서 또 그 성장주들이 반등할 때 반등을 못하고 또 그쪽은 빠지고 이런 또 악순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제약바이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대안이라기보다는 제약바이오가 경기 방어주라는 개념은 제가 한 10년 전에 주식할 때 나왔던 얘기고요. 예, 지금은 별로 경기 방어는 아니고 아, 그래요? 예,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뭐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 오늘 한미약품이 올라오는 것도 결국에는 경기 방어 섹터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이제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좀 피해일 수 있는 그러니까 금리 하락에 대한 수혜 섹터 정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들 팩트체크 나서봤고요. 이어서 그 안에서 또 오늘자 움직였던 테마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 주식 급등일보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속보로 계속 나온 내용인데요. 정부 측에서 이 전기차 포비아 관련한 후속 대응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문가 업계 등과 함께 전기차 화재 관련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실시하겠다, 제조사 기술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습식 스프링클러가 오늘 또 화제가 됐죠. 지하 주차장의 소방 설비를 대폭 강화해서 안전 사각지대를 제거하겠다라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눈에 띄게 움직였습니다. 그와 함께 또 GL리서치에서도 이 글이 올라왔고 독립리서치법인 밸류파인더에서는 엠젠솔루션이라는 이 기업의 방문 이야기를 했는데요. 산업전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단순 스프링클러라고 볼 수 없지만 불을 감지하며 소화 진압을 합니다. 라면서 관련주로 이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분위기 어떨지 한번 지금 볼게요. 대표적인 종목들 오늘 소방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요. 파라텍이 여전히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고요. 한컴 라이프케어도 15% 넘는 급등, 태성과 한중 NCS, 엠젠솔루션, 이 배터리 열폭주 관련 테마주로 묶였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습식 스프링클러와 BMS, 배터리 인증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들 좀 구분해서 종목군을 압축한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나와주는 테마 관련해가지고 파라텍이라든가 홈센트 홀딩스 이런 종목들 보면은 시총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튈 수가 있고 지금 최근에 테마 흐름을 보게 됐었을 때 2, 3일 정도 좀 지속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습식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라는 부분에서 좀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아닌 단기적인 대응에 따른 그런 이슈다라고 이렇게만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는 불이 자주 나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쓴다. 그래서 물 관련주를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BMS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만 봐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 제가 그 투자 성격이 약간 안정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데 급등량 종목보다는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차 포비아를 막을 방지책 이런 것들을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배터리 인증제 관련주, NCS, 이램, 애경 케미칼 이런 것들도 거론이 되고 있지만 네. 정책 관련 테마라고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많은 테마 중에서 가장 강한 거는 지금 소방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이 습식 스프링클러라는 게 직접적으로 거론이 돼서 오늘 하나의 테마로 부상한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강하게 오른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사실은 지상 주차장이 있는 데는 그닥 상관이 없는데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 보면 지상이 차가 못 다니게 되어 있는 곳들이 많죠. 네. 지하로 대부분 다녀야 되는데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강제와 의무화한다라고 하면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럼 기존의 아파트들 건식으로 지어놓은 데는 어떡하냐. 그거 뜯어가지고 이걸 과연 고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사실은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들부터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그래서 의무화시켜서 당장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러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부터. 별로 그닥 제가 볼 때는 큰 이슈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습식 스프링클러 이거 얘기가 나오니까 소방 설비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맞아요. 아까 이제 애널리스트 한 분이 썼죠. 탐방 갔다 온 거. 엠젠솔루션이요? 엠젠솔루션. 예. 그분이 쓴 것처럼 사실은 엠젠솔루션 같은 경우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를 안 하더라도 옆에다 달아놓으면 되는 거니까. 위로 분사가 된대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아파트의 충전 구역 쪽에다가 의무 설치를 해놓으면 그거는 기기를 갖다가 그냥 놓으면 되니까 사실은 오히려 그게 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젠 솔루션이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너무 들었다 놨다 변동성은 크지만
이게 만약에 제대로 이제 이런 것들을 없으면 이거라도 갖다 놔라라는 의무화가 되면 네. 사실은 또 엄청난 수혜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부 측에서의 대응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이걸 세론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일단 소방 설비라든가 전기차 포비아를 막으려고 하는 추후에 조치들이 나와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계속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될지 이고인 대표님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네. 지금 오늘은 이제 소방 설비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고 또 BMS 관련 종목들은 생각보다 또 안 움직이고 오늘 전고체는 급락이에요. 전고체는 또 빠지고 있고 이게 지금 뭐냐면 어디 하나 지금 확실하게 돈 버는 구석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책 저 대책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의무화가 제일 중요한 거는 강제성을 띠냐가 제일 중요하다 법안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무조건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줘야 거기에 이제 자금이 그때 쏠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번씩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정책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들어올리는 네. 그런 형태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도 그 안에서 순환매장이다. 따라서 이게 대장이다라고 논하기가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안에서 소방 관련주가 강하고요. 오히려 전고체 테마주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팩트체크해봤고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